최근 악성 코드의 일종인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서나 동영상 등의 자료가 암호화되고 특히 사용자가 스스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문종섭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또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랜섬웨어에서 랜섬은 몸값 인지를 뜻하고요. 웨어는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때 웨어에 해당합니다. 네. 그 악성 코드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암호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랜섬웨어라 그럽니다. 네. 예. 의미 그대로 이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어떤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텐데 예. 최근 공공기관이나 방문자가 많은 이 유명 커뮤니티에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예. 정도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뭐 2015년만 하더라도 거의 1.5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특히 이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도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기준 같으면 한 서너 배 정도 많아지는 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랜섬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좀 잠잠했던 랜섬웨어 피해가 갑자기 좀 늘어나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예, 뭐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좀 이래 특정한 대상으로 이 랜섬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변호사나 또 회사의 고위 간부들 네. 대상으로 특정으로 해가지고 이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시켜서 이게 인질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랜섬웨어를 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예. 원래는 이제 특정 대상이 타깃이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 피해가 더욱더 늘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랜섬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혹은 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 방식이 바이러스 침투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웹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예. 사람들에게 이제 웹 이메일을 조심하라는 여러 가지 방식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교육시킴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뭐 웹하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 앱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놓음으로 해서 무작위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링크로 연결해 가지고 많이 찾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뭐 일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 어떤 좀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응 나오는 거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건데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컴퓨터 같은 경우 파일들이 전부 다 암호화돼 버리기 때문에 네.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모르고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사용을 불통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 자체는 내 기기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는 파일에 공식적으로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돈을 요구하게 되니까 바로 알게 되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별히 랜섬웨어에 더 취약한 컴퓨터나 운영체제가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PC에 그 바이러스 감염되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예. 제일 많이 그 문제가 있는 게 그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 띄웠을 때 동영상 보여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하고요. 예. 그다음 자바 스크립트라고 마찬가지 그 웹에서 작동되는 이 프로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기도 바뀌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가 약점이 많아가지고 그 세 개가 어울려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막을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웹 브라우저 사용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많이 막히는 아니지만은 어도비 플래시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계통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항상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은 슈퍼컴퓨터로 암호 해독하는 것만 해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끝으로 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 미리미리 이용자들이 좀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랜섬웨어 자체에 감염이 안 돼야 할 경우, 다시 말해 예방해야 할 경우에는 뭐 늘 주제하다시피 확실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앱이 아니면 다운로드하지 말 것. 뭐 네. 이게 제일 첫 번째죠. 특히 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미싱이라 그래가지고 메시지에 그 링크가 많이 따라오거든요. 요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감염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링크는 링크 접속하지 말 것. 뭐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단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은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개인 파일들은 백업을 주기적으로 받아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 클라우드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쪽으로 원거리에 이제 중요 데이터를 백을 받아놓으면은 뭐 저기에 중요한 파일들이 그 암호화돼서 감염되더라도 받아놓은 데이터를 다시 네. 그 리스토어 시키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좀 중요한 파일은 옮겨놓고 또 기본적인 보안 수칙 정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문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